오늘 찾아온 곳은 경남 김해시 봉황동. 이곳에 아주 특별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 주택. 과연 이 멋스러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젊은 나이에 상가주택을 마련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스테이 하우스를 시공한 봄이 아빠 안종국입니다. 작가이자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권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집을 짓게 된 걸까요? 어차피 집을 살려고 했고 월세로 이제 상가를 구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땅을 사서 상가 주택을 짓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상가주택이라고요? 건물의 2층은 갤러리로 사용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고 부모님 세대가 거주하는 2층은 나머지 공실을 원룸으로 활용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3, 4층은 보빈의 가족의 보금자리. 부부의 애정이 묻어나는 이곳. 과연 얼마에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건축비가 이제 5억 2천 들었습니다. 이사 오기 직전까지 들었던 모든 비용이 5억 2천 들었습니다. 평당 2천을 웃도는 이 시대에 알뜰하게 집을 지은 부부. 이 모든 게 건축주 직영 건축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어떤 창호를 썼는지에 따라서도 진짜 몇 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집 지을 때는 그런 부분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이 가격이냐 이런 걸 시공사한테 물어보는 게 판단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한 부부.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집을 둘러볼까요? 우선 이 집의 자랑 중정에 있는 거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마당이 없다는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정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중정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마당이 없는 상가주택에서 마당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정이 있음으로 해서 이 공간이 집에서 북쪽에 있음에도 남쪽에 해가 쫙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이 중정이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중정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정말 야외에 좀 좋은 카페에 나와서 차 한잔 하는 기분이 나거든요. 어떨 때는 작업 공간으로 또 어떨 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실입니다. 다음은 아내의 로망을 듬뿍 담은 주방입니다. 손님들이 제일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냉장고도 보이지 않고 뭔가 일반적인 주방에서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에 좀 놀라시거든요. 그게 이쪽에 있는 마법의 공간에 다 숨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공간을 더 세련되게 만들고 넓은 통창과 거실을 바라보는 개수대가 있는 이곳. 인테리어도 감각적이지만 주방 그 본연의 기능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법의 공간이 지금 여긴데요.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세탁실을 넣었어요.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여기에 이렇게 감춰뒀고요.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런 게 여기 공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세탁실, 수납 공간, 주방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어 편의성도 좋습니다. 주방 설계를 할 때 창을 이렇게 좀 큰 창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밖이 잘 보이는 창을 넣으니까 상부장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부장에 다 서랍을 넣었어요. 쉽게 손이 닿지 않은 상부장 대신 하부장을 활용했네요. 거실의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다 만날 수 있는 곳은 부부의 침실인데요. 안락한 침실의 벽면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해 외부의 시선은 차단하고 은은하게 쏟아지는 채광으로 항상 밝은 침실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단실이자 서재, 저희 집 뭐 작은 도서관 이런 공간인데요. 여기를 처음에 설계할 때 미끄럼틀을 넣을까 했었어요. 그랬는데 책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는 여기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봤고요. 계단 사이 짜투리 공간은 아늑한 서재가 됐네요.
짓고 보니까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뭔가 특별한 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책이 있으니까 제가 글을 쓰든 아니면 아이가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든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아이가 달을 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순수히 밖을 그냥 보기 위한 용도로 여기는 창을 또 마련을 했고요. 건물의 4층은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곳과 아이의 침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도 자라고 부모도 함께 성장한다고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부부의 취향을 담아내고 아름다운 외관과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놓치지 않은 이곳. 완벽해 보이는 이 주택에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안방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하고 이제 잘 때 보면 저기서 이제 생각보다 밖에서 얘기하면 안으로 잘 들어오거든요. 2층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접하고 있는 공간이 거실이라서 외부로부터 시선은 차단해주면서 또 햇빛은 따스하게 잘 들어오고 그리고 거실이다 보니 외부의 소음이 조금 들려도 별로 상관이 없고 해서 2층에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층을 올라오다 보니까 3층에는 저희 자는 공간이 그 폴리카보네이트랑 만나게 됐고 자는 공간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만약에 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외장재를 바꿨을까? 근데 아마 저 외관을 포기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꿈꾸던 집의 모습과 직접 살아보고 느낀 집은 또 다를 터. 아무리 완벽한 집이라도 집을 짓기 전과 지은 후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는데요. 우리는 부부에게 다시 건축존으로 돌아가도 이 집을 지을 건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부부의 답은 어떨까요? 지영 씨 X라고요? 되돌려도 일단 집을 짓는 선택은 여전할 것 같고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다시 집을 짓는다면 상가주택이 아닌 정말 우리만 사는 단독주택을 지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X라고. 저는 다시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집을 짓고요. 동그라미를 하나 더 안에 그린 이유가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를 엄청 많이 그리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부부는 이 집을 통해 또 다른 삶을 살게 됐답니다. 제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짓고 하면서 느꼈던 게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변한다거든요. 와이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 집을 짓고 나서 완전 인생이 바뀌었는 거죠. 주택 마련기를 성실히 기록해온 아내 지영 씨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해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내가 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집에 왔을 때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아 실현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과 함께 성장하며 그곳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가족.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